항공모함은 현대 해전에서 핵심이 되는 군함 중 하나다. 덩치는 순양함 정도밖에 안 되는 게 항공기를 날리더니 100km는 넘는 거리를 날아 폭탄을 투하하고 가니 전함들은 할 일이 없어진 거다. 문제는 항공기가 점점 거대해지면서 항공모함도 함께 거대해지고 전함만큼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나 미국 같은 슈퍼 캐리어를 가지기는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배수량을 줄인 경항공모함을 만들기도 힘든 게 항공모함의 크기가 작으면 경납고 부피와 항공 갑판의 크기도 작아져서 작전 운용 능력이 떨어지고 함재기 탑재량도 줄어들어 바다에서 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여차하면 없는 게 나은 수준의 물건으로 전락해버리기 쉽다. 그래서 경항공모함들은 정규 항공모함보다 유지비는 덜 하되 작전 운용 능력은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건조되었다. 그리고 경항공모함은 이렇게 만드는 거다 라는 듯 제대로 된 경항공모함이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콜로서스급 항공모함이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항공모함이라는 함종은 항공기의 발전과 함께 거대화되었다. 항공모함이라는 함종의 운영 노하우가 쌓인 결과 1930년 후반에는 요크타운급 항공모함, 쇼카쿠급 항공모함,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 등 각 나라별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항공모함들이 속속히 건조되고 전력화된다. 이들을 정규 항공모함이라고 하는데 정규 항공모함이란 항공모함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말한다. 이런 항공모함으로 모든 해역을 커버하는 게 베스트겠지만 제대로 된 항공모함을 원하는 해역에 모두 도배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경항공모함이다. 구체적인 정의는 시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정의는 정규 항공모함보다 배수량이 작은 항공모함을 뜻한다. 정규 항공모함과 비교하면 항공기 탑재 수량, 항속거리, 작전 지속 능력 등 모두 떨어지지만 저렴한 건조 비용을 가지고 있어서 전투 초계나 제공권 확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항공모함을 말하며 정규 항공모함과 함께 운영하면 서로 간의 임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특히나 영국은 경항공모함을 많이 필요로 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유보트들은 미 대륙과 영국 사이에 존재하는 에어갭에 많이 활동했는데 이 에어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중 초계를 돌며 수송선단을 호위해주는 호위 항공모함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미국에게 손을 빌려 보급급 호위 항공모함과 롱 아일랜드급 호위 항공모함을 도입해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되었다만 속도도 느리고 함재기 적재량도 부족한 호위 항공모함은 함대를 이끌며 작전을 수행하는 본격적인 항공모함으로서 작전을 하기에는 힘들었다. 게다가 1942년까지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 2척, 아크로열 1척, 이글 1척, 허미즈 1척 등 5척의 항공모함을 잃어 영국은 독자적으로 제대로 된 항공 초계조차 위태롭게 됐다. 이에 기존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을 베이스로 적당한 함재기 적재량과 고속성을 추구한 항공모함 건조 사업이 시작되는데 이를 1942년 경항공모함 사업이라고 한다. 이 사업에서 영국의 가장 우선시한 부분은 건조 속도였다. 27개월 만에 건조하기 위해 일러스트리어스급에 비해 배수량을 거의 절반이나 축소시켰고 시설이 미흡한 조선소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일러스트리어스급에 있던 갑판 장갑 등을 삭제했다. 게다가 군함으로서 사용한도를 3년 정도 잡았다. 이렇듯 생산력에 최대한 집중한 결과 정말로 27개월 만에 초도함이 취역했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콜로소스급 항공모함으로 1944년부터 진수된다. 만재 배수량 18,000톤, 전장 212m, 폭 24m, 속력 25노트 4만마력, 대공포 사연장 2파운드 대공포 및 20mm 오리콘, 40mm 보포스, 항공기 탑재 수량 최대 52기로 이루어져 있다. 콜로소스급 항공모함은 호위 항공모함과 정규 항공모함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용도로 탄생한 항공모함이다. 특이한 점은 정규 항공모함인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과 비교하면 탑재 수량이 같다는 점이다. 배수량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정규 항공모함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유는 북해와 지중해의 독특한 환경 때문이다. 이 바다는 지상에서 이륙한 항공기가 충분히 이륙해 공격할 수 있었고
독일 해군은 영국 해군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열세라 더더욱 상륙 거부 차원에서 항공기 생산에 몰두했다. 즉 태평양과 달리 유럽에서 항공모함의 적은 항공모함이 아닌 지상에서 이륙한 공격기들이었다. 그리고 지상에서 이륙한 항공기들은 항공모함에서 이함한 항공기에 비해 성능이 더 좋았다. 그래서 영국 항공모함들은 갑판과 선체를 장갑화하고 경락고를 폐쇄형으로 설계해 방어력을 높였다. 그래야 적 항공기가 우글거리는 해역에서 제대로 된 생존성과 작전 능력을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콜로서스급이 제 아무리 일러스트리어스급과 함재기 탑재량이 같다고 해도 생산성에 집중한 결과 갑판과 기관부 등의 방어력을 포기했기에 생존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과 장갑을 둘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콜로서스급 항공모함의 경우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처럼 본격적인 적 항공 세력의 저항이 예상되는 곳에 투입할 수가 없었다. 거기다 배수량은 지금의 독도급 상륙함과 거의 동일해서 파도가 높게 친다면 일러스트리어스급에 비해 함재기 운용 능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 부분은 다른 나라의 경우 탑재량과 배수량에 따라 정규 항공모함이냐 경항공모함이냐가 나누어지는 것과는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장갑이 없다고 해도 함재기를 50기 이상 적재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라서 극한의 날씨 환경이 아니라면야 전투 초계, 제공권 확보, 타격 임무 등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유압식 캐터펄트도 한기 장비했기에 사실상 크기만 작지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과 비교해 비슷한 소티를 뽑아냈다. 함재기로는 F4U 콜세어와 페어리 바라쿠다를 사용했다. 콜로서스급 항공모함이 나오면서 대서양과 북해에서 좀 더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콜로서스급 항공모함은 2차 대전 중에 전과를 내지 못했다. 1944년쯤 되면 대서양에서 활개치던 유보트들은 이미 씨가 말라버렸고 독일 공군도 간간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두들겨 맞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해 진격을 개시하면서 전장은 대서양에서 내륙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래서 콜로서스급들은 건조되자마자 대서양과 북해에 배치되지 않고 영국 태평양 함대에 배치되며 태평양으로 넘어가 일본군을 상대하는데 태평양이 넘어가고 보니 이미 45년인지라 바다의 일본군은 이미 씨가 말라있는 상태였다. 그래도 먼저 넘어간 콜로서스와 글로리의 경우 일본에 점령된 상태였던 홍콩을 해방하고 다시 영국령으로 만드는데 일조했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도 혹시 모를 중국군의 기습에 대비하기 위해 홍콩에 입항해 있었다. 하지만 영국은 콜로서스급 항공모함을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었다. 애시당초 건조했을 때부터 전시 계획에 맞춰 만들어진 거라 운영 수명도 3년 남짓으로 짧게 잡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콜로서스급을 개량한 마제스틱급 항공모함도 건조한 상태인지라 굳이 콜로서스급 항공모함을 따로 운영할 이유가 없던 거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벌어지자 이야기는 달라져서 곧바로 유엔군으로 참여하게 된다. 마침 구례에 정박해 있던 HMS 테세우스와 HMS 트럼프는 가장 먼저 투입되었고 한반도에 배치되어 정규 항공모함과 다를 바 없는 작전을 개시했다. 덕분에 전투기는 물론 제대로 된 활주로마저 없던 국군에게 든든한 항공 지원을 해주면서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해주었다.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도 근접 항공 지원으로 해병대의 진격로를 닦아주었다. 특히 52년 8월에는 공중 초계를 한 호커시 퓨리가 미그 15와 교전을 벌이기도 했다. 건조할 때만 해도 빈약한 장갑을 가져 정규 항공모함보다 운영면에서 뒤떨어진다고 판단되었지만 한국전쟁 등에서 사용해보니 장갑을 덜어내 배수량을 줄이고 경락고 크기는 유지한 채 전장 축소도 최소화하다 보니 정규 항공모함과 거의 비슷한 항공전력을 투사할 수 있었고 배수량이 작아서 유지비는 적게 드는 가성비가 뛰어난 항공모함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운영상 난점이라 판단한 부족한 장갑 문제는 충분한 양의 호위함을 붙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항공기 운영면에서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콜로서스급 항공모함을 건조할 때 이미 영국은 미국제 항공기를 60% 이상 사용 중이었기에 많은 부분에서 미국제 항공기를 운영하기 위해 설계가 고려된 점도 한몫했다. 예를 들어 경락고의 높이는 일러스트리어스급이 4.9m, 인플레커블급이 4.3m에 비해 콜로서스급은 5.3m였고 엘리베이터들 또한 대형화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비록 크기는 작지만 갈수록 거대화되는 항공기 추세를 따라갈 수 있었고 45년에 처음으로 착함한 제트 전투기 뱀파이어도 콜로서스급 2번함인 오션이었다. 이 차이 때문에 빅토리어스를 제외한 일러스트리어스급, 인플레커블급 항공모함보다 더 오랫동안 사용한 항공모함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온갖 실험에 다 사용된 군함이기도 했다. 기체의 랜딩 기어를 없애고 동체 착함을 하면 어떨까? 라는 듣기만 해도 황당한 아이디어를 실증하기 위해 갑판에 고무를 깔고 테스트를 한 것도 HMS 워리어가 최초였고, HMS 파이오니어와 HMS 페르세우스는 항공 정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항공 정비함으로 개조돼 운영하는 등 기행의 나라 영국답게 기행의 제물이 되기도 했다. 물론 그렇다고 뻘짓만 한 것도 아닌 게, 기존 항공모함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착함 유도 등과 경사진 갑판, 증기식 캐터펄트 등도 콜로서스급에서 처음으로 실험해 기술 검증을 했으니 그저 많은 시행착오 중 하나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해도 항공모함은 항공모함인지라 전후 줄어든 영국 경제 사정도 있어서 여러 나라에게 판매가 되었다. 프랑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네덜란드 등이 영국에게서 콜로서스급 항공모함을 구매해 운영했으며, 프랑스는 콜로서스급을 통해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국 항공모함을 건조하기까지 한다. 판매된 군함의 함생 중 가장 흥미로운 함생을 산 군함은 HMS 베너블인데, 처음에는 네덜란드 해군에게 판매되어 카를 도먼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1969년에 아르헨티나가 이 배를 구매해 베인티 싱코 데 마요라는 이름으로 재취역해 함생을 이어나간다. 그런데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에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하여 영국 원정군과 전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다. 이때 베인 싱코는 A4 스카이워크와 S2 트래커 등 총 24대의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영국 해군에게도 위협이었다. 실제로 영국군은 베인티 싱코가 탐지되면 바로 공습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르헨티나 군도 마찬가지로 영국 해군이 보이면 바로 스카이호크로 공격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연료와 탄약을 만지하고 이함하기에는 바람은 물론 속도도 부족해 공격을 하지 못한다. 베인티 싱코 데 마요는 전쟁 전에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덕분에 최고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핵잠수함 HMS 컨커가 아군 순양함을 먼저 격침해버리자 항구로 돌아온 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항구에 틀어박히게 된다. 이 때문에 만약 아르헨티나군이 공격을 수행했다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며 포클랜드 전쟁과 관련해 지금까지도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베인티 싱코 데 마요는 1997년 퇴역한다. 정리하자면 콜로소스급 항공모함은 전시에 잠깐 쓰다 버릴 군함으로 태어났지만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고, 규모는 좀 작지만 정규 항공모함 못지않은 임무를 소화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콜로소스급에서 습득한 경항공모함 노하우를 그대로 녹여내 센토어급 항공모함을 건조하기에 이른다. 경사갑판과 증기식 캐터펄트를 적용했고 최대 28노트까지 내달릴 수 있으니까 말이다. 최근에 우리 해군도 항공모함을 건조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러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제한된 예산 안에서 작전 환경에 맞는 군함을 건조해야 한다 라는 조건은 비단 우리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며, 전통 해양 강국인 영국은 100년 전부터 이 문제를 두고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싸맸기에 콜로소스급 항공모함과 영국 경항공모함 계보와 흐름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대에도 과연 콜로소스급 같은 가성비 좋은 항공모함이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하면 그러기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며, 우리 해군의 고질적인 문제인 턱없이 부족한 군수 지원한 문제가 더 급선무이긴 하다. 하지만 갈수록 험악해지는 국제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영국의 경항공모함 운영 사례를 공부하며 예방책을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